네, 안녕하세요. AI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Why How의 발표를 진행할 SKCNC 데이터 사이언스 1팀의 광노상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마이서니의 PBL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CNC에서 왜 마이서니 프로그램을 소개하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마이서니와 함께 PBL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과제 내 교육과 코칭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마이서니와 함께 PBL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PBL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Y 그리고 하우 측면에서 PBL 프로그램이 SK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방법론으로 포지셔닝 되어가는 스토리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먼저 PBL 용어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마이서니의 PBL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올해 운영 현황과 대표 사례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PBL이란 학습 결과물을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 결과물을 직접 창작해 나감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입니다.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학습자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칭해 드리는 교육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PBL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학습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선정한다는 점, 이에 따라서 학습자가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통해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2년 동안 약 500여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효과를 조사한 연구인데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PBL 학습자, 빨간색이 일반 학습자인데요. PBL 학습자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PBL 방법론을 활용해서 SK 멤버사 구성원들이 현업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AI 활용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마이서니 PBL 프로그램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서니 PBL 프로그램은 SK가 가지고 있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멤버사의 경우 자체 수행 가능한 AI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수가 부족하여 현업에서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조직의 역량으로는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구성원의 경우에도 AI 관련 교육이나 프로젝트들이 구성원들에게 별도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로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의 업무에 적용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마이서니 입장에서는 기존 교육 컨텐츠의 한계, 그러니까 현업의 문제들과는 약간 동떨어진 교육 컨텐츠의 한계를 인지하고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이서니 PBL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획된 마이서니 PBL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가며 구성원분들이 직접 현업의 문제를 발굴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 AI 모델링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SK 멤버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분야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현업의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고요. 분석 전문가의 멘토링 아래 구성원분들이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명에서 4명 정도의 팀원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식이고 보통 12주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주제의 난이도나 구성원의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제너럴 과정과 인덱스 과정으로 선별 수행되는데 이 두 과정의 차이는 잠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이썬이 PBL 프로그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엔드투엔드 현장 맞춤형 육성 교육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모델링, 현장 적용까지 포함된 전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도메인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분석 전문가들을 멘토로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러닝을 넘어선 현업 비즈 밸류 확장인데요. 현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PBL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결과물을 현장 적용 및 확장함으로써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비즈 밸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세 번째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 사후 관리인데요.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 또는 현장 적용을 위한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PBL 수행 결과의 대내 공유를 통해 SK 멤버사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금번 SK 테크 서밋에서도 4건의 PBL 과제 수행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마이썬이 PBL 프로그램의 조직별 R&R이고요. PBL 프로그램의 총괄을 맡고 있는 마이썬이 디지털 테크 컬리지에서 전체 PBL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그리고 학습 컨텐츠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SK CNC 데이터 분석 조직에서는 과제별 운영과 멘토링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SK 멤버사는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PBL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현장 이슈 해결, CDS 육성, 에셋 내재화 등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외 ICT 위원회를 통해 PBL을 통한 DT 사례들을 공유하고 추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요. 총 60여 명의 멘토 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딥러닝, 빅데이터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로 석박사 비율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데이터 분석, AI 실무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반도체, 소재, 유통 서비스, 바이오, 제약,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PBL 수행 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멘토분을 전문가분을 멘토로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PBL 프로그램이 두 과정으로 선별되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너럴 PBL 과정은 참여 구성원분들이 주도적으로 분석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가이드와 기술 코칭을 제공해 드리는 과정이고요. 인덱스 PBL 과정은 멘토분이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함께 지원하면서 코칭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인덱스 과정이 조금 더 심화 과정의 코칭이 필요하거나 분석 전문가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덱스로 선별되어 수행되고요.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를 보시면 분석 전 과정에서의 코칭, 지식 공유 세미나, 분석 기획 진단 등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게 진행되고요. 다만 이 분석 가이드 지원과 분석 수행 지원 측면에서 서비스 항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덱스의 경우 주제 및 데이터 발굴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고요. 보다 수준 높은 코드 리뷰와 멘토가 사전 분석을 통해 작성한 베이스라인 코드를 기반으로 코칭을 제공해 드리는 심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BL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 프로세스인데요. 연초에 메모랜덤 발송, 프로그램 소개 등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PBL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메일로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되고 접수 과제에 대해 멘토진이 주제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합니다. 과제의 적합성과 시급성, 참여자분들의 기술 역량, 데이터의 준비도 등을 고려해서 수행할 과제를 선별하게 되고요. 멘토진이 과제 시작 전 과제 목표와 일정 등을 수립한 마일스톤과 주차별 진행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전달을 드리고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과제를 수행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 제공 내용으로는 주 1회 이상의 온 오프라인 미팅, 그리고 온라인 상시 질의응답, 그리고 지식 공유 세미나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참여자분들께서는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과 코딩 등을 수행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과제가 수행됩니다.
수행이 종료되면 해당 조직자 죄송합니다. 해당 조직의 직책자분들을 모시고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개발한 모델을 현업에서 활용하거나 적용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PBL이 각 현업의 문제들로 과제가 각각 세팅되다 보니까 과제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참여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과 프로세스가 조금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 분석 기초 역량 육성이 중심인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 구성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 기초 방법론 교육을 포함해서 2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뤄보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역량 육성과 함께 성과 창출을 필요로 하는 과제일 경우 분석을 수행한 것에 대한 코드 리뷰와 분석 코칭을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수행됩니다. 데이터 분석가 수준의 육성과 현장 적용을 통한 성과를 목표로 하는 과제는 분석 전문가가 과제 초기에 분석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수행하면서 현장 적용 측면에서의 검증과 시스템화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네, 과제가 종료되면 또 향후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분석 기초 역량 육성이 중심인 과제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추가 역량 육성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개발 모델의 현장 적용이 필요한데 현업 자체 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투입을 통해 현장 적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장기적인 역량 육성, 성과 창출 혹은 유사 도메인으로의 확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2차 PBL 수행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드리고요. 개발 내용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데 데이터 분석 전문가 수준의 퀄리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 COE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데이터 COE에 대해서 잠시 덧붙이자면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활용하는 분석 대행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컨설팅과 모델 개발, 현장 적용 등을 제공해주는 KPO 방식의 서비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 조직은 단연간 다양한 비즈밸류 체인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COE 수행 경험과 성공적인 유즈 케이스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PBL 과제 이후 분석 전문가 수준의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 COE를 통한 확장을 진행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현장 이슈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논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서니 PBL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사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운영 현황과 대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PBL 프로그램은 총 11개의 멤버사로부터 총 33건의 과제를 접수받았습니다. 저희가 과제 검토 및 사전 인터뷰를 통해 총 16건의 과제를 선발 수행하였고요. 올해 수행한 총 16건의 과제는 공정, 설비, 통신, 마케팅, 경영관리 등 5가지의 도메인, 세부적으로는 비전, NLP, 최적화 소프트 센서, 원인 분석 등 7가지의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건의 과제가 수행 종료되었고 진행 중인 4건의 과제도 조만간 완료될 예정인데요. 완료 과제 모두 현업의 직책자분들을 모시고 완료 보고를 드렸고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넥스트 액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종료된 과제 중 8건의 경우 PBL을 통해 개발된 모델과 분석 결과를 현장에 적용 및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4건의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를 통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데이터 COE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현업 자체 주도로 고도화를 수행한 후에 현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각 과제별로 주제나 난이도, 현업에서 요구하는 정확도의 수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제의 결과물의 정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료된 과제들의
몇 가지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것이 멤버사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사명과 세부적인 정보는 좀 제외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현업에서 풀고자 했던 이슈들과 성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과제는 현업에서 운영 관리하는 서비스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동하여 수많은 종류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비입니다. 현업에서는 이 장비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들을 통해 현업의 서비스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그러나 감시해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너무 많고 항목별로 데이터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이상 감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PBL 과제를 통해서 시스템별 특성,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의 패턴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상을 감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현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 GUI 형태의 서비스 환경도 구축 및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PBL을 통해서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적용된 사례이고요. 해당 과제를 수행한 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다른 장비에 대한 추가 확장도 원하셔서 2차 PBL 과제로 이어져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 과제는요. 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BL을 수행했는데요. 현업에서는 겨울철마다 특정 제품에서 이상 품질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업에서는 이런 날씨나 또는 온도와 관련된 조치만 취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PBL을 통해 해당 생산 공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 수집했고 분석을 통해 날씨 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원인들을 발굴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현업의 오랜 수건 과제였지만 PBL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였고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공정의 생산 조건 변경으로도 이어진 사례입니다. 해당 과제는 저유황 원유 가스 생산 공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제인데요. 이 공정의 목적은 피드 내 고유황 성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드에 포함된 황화수소 성분 값에 따라 공정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값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공정 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람이 직접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기도 하고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PBL 과제를 통해서 공정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황화수소 값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공정에서 활용할 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체 평가 결과 해당 모델을 공정에 반영한다면 연 스팀 사용 비용 2억 원, CO2 배출량 400여 톤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정 최적 운전 측면뿐만 아니라 ESG 측면에서의 가치를 확보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부식된 배관을 검출하는 모델을 개발한 과제이고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게 되면 공장이 스탑되거나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 검출하여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것들을 배관원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개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검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서 인적 피해가 발생할 확률도 있고 많은 검사 비용과 소요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PBL을 통해서 배관원분들이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과정 없이 운전 연수나 배관 크기, 운전 온도, 운전 압력 등의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부식이 발생할 만한 배관을 검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였고요. 해당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배관원분들이 검사하셔야 하는 전체 수 대비 40% 정도는 축소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 발생 확률을 4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과제이고요. 이 외에도 납사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과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납사를 구매할 때 계약 시점과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 그리고 구매 물량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한 달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사이의 가격 변동, 특히 예상과 다른 가격 변동은 운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과제를 통해서 납사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유가, 석유화학, 제품 가격, 환율 등의 시장 지표, 기상 데이터, 그리고 정보지 등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납사 가격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모델은 앞으로 현업에서 납사 구매 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AI로서 활용할 예정이시고요. 동시에 가격 예측 모델의 경우 지속적인 모델 개선 최신 데이터의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네, 올해 진행된 몇 가지 PBL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PBL 과제를 수행해 주신 참여 구성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PBL을 통해 참여 구성원분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정말 크게 많이 느신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또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주도로 AI를 활용해서 현장의 이슈를 해결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SK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툴로서 보다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도출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마이써니 PBL 프로그램은 올해보다 더욱 확대돼서 많은 구성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성원분들의 AI 역량 강화와 함께 각 멤버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과 코칭이 필요하시다면 2024년에 마이써니 PBL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